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계 주요 기관들이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하나같이 앞으로 더 안 좋을 거라는 경기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망이 안 좋은데 증시는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저는 실물 경제의 부정적인 전망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 각 나라들의 부정적인 지표들을 소개하고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실물 경제의 부정적인 내용이나 전망들을 소개하다 보면 항상 증시 전망하고 혼동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도 이야기했긴 한데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이전 방송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우리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는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가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침체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개인적인 관점은 실물 경기와 국내 증시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다는 얘긴데요. 아무래도 말하는 게 반대니까 충분히 헷갈리게 들릴 수도 있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배워서 알기로는 증시는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니까 이 부분에서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시가 경기를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선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 사실 그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꼭 맞는 말도 아닌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차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개인적인 생각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실물 경제는 저성장 침체 국면을 맞이할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물론 중간중간에 걸쳐서 조정을 받는 구간도 나오겠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우리 증시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말이 실물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질 거라는 거고 증시는 금융경제 쪽이니까 금융경제는 조정이야 있겠지만 크게 보면 우상향으로 갈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실물 경제랑 금융 경제를 다르게 보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금융 경제가 커지기 전인 예전의 산업화 시대만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금융 경제가 너무 커져서 실물 경제 규모의 10배를 뛰어넘는 규모가 됐는데요. 게다가 지금의 주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물 경제랑 연관성이 떨어지는 산업들이 시장을 주도해서 이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글 같은 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실물 경제랑 금융 경제가 꼭 맞물려 돌아간다고는 그렇게 보기 힘든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실물 경제하고 주식 시장을 포함하는 금융 경제는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재화나 서비스라는 그런 자원이 유통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에서 돈이 유통되기 위한 조건은 기본적으로 재화나 서비스가 같이 유통될 수 있을 때 돈도 함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네요. 실물 경제는 돈이 움직이려면 재화나 서비스도 같이 움직여야 돈이 움직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런 실물 경제와는 다르게 금융 경제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돈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인데요. 금융경제에서는 특별히 재화나 서비스의 유통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산업에서 특별히 생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돈이라는 숫자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금융경제에서는 특별히 산업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돈이라는 숫자만 유입될 수 있다면 거품을 키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또 다른 차이는 돈이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다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실물 경제에서 돈이 유통되는 속도하고 금융 경제에서 유통되는 돈의 속도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실물 경제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는 과정부터 유통을 거치면서 소비, 판매라는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연히 실물 경제에 머물러 있던 돈들 역시도 앞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돈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경제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에서 벌어지는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생략되고 돈이 유통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를 비교했을 때 금융 경제에서 돈이 움직이는 속도가 실물 경제에서보다 확실히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이나 선물을 거래하는 과정만 보더라도 키보드 버튼의 한 번 클릭으로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전산망을 통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실물 경제는 거래가 일어나는 데까지 유통이든 뭐든 시간이 좀 걸리는데 금융경제는 이런 과정 없이 거래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특징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금융경제 중에서도 특히나 주식과 같은 증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실물 경제랑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실물 경제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물 경제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금융시장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오르던 주가가 갑자기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수요 역시도 폭증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알고 있으면서도 생각 안 해본 거네요. 네. 지금까지 얘기한 속성만 보더라도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는 확연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실물 경제에 비해서 금융 경제가 더욱 비대해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두 경제 자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물 경기와 국내 증시가 실제로 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사실인데요. 국내 증시하고 국내 경기가 뚜렷한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까?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포함한 실물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코스피 상위 100을 구성하고 있는 대기업들이나 코스닥 150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실적만 좋게 유지될 수 있다면 거래소와 코스닥의 증시 역시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건 그렇죠. 실물 경제가 어려워져서 자영업이 몰락하고 중소기업이 무너진다고 해도 코스피 지수가 그걸 반영한 지표는 아니잖아요. 그냥 코스피 상장된 회사들 이야기죠. 그렇죠. 상장된 회사들이 수익만 꾸준히 올릴 수 있으면 증시는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게 아니면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유입돼서 증시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터넷 회사나 통신회사 같은 회사들이 사실 실물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와는 거의 무관하게 미국 증시를 따른다는 특징도 있는데요. 물론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에 100% 커플링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증시는 국내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나 경제성장률 같은 그런 지표보다는 미국 선물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발표되는 금리정책보다는 미국의 금리정책 영향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자금 비중도 높은 편이라 외국인들의 자금 동향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시장인데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국내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보다는 미국의 증시지표를 더 따르면서 투자에 참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장이 열리기 전에는 전일의 다우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것을 훑어보면서 장중에는 실시간에 미국 선물지수를 참고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금융경제하고 실물경제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고 아니요, 요걸 두 경제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인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실물경제든 금융경제든 둘 중 하나의 충격이 생기면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물 경기가 좋을 경우에는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신에 실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증시가 혼자서 좋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금융경제하고 실물경제가 항상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꼭 연관지어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실물경제가 안 좋으면 특별한 회사들 빼고 네. 일반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물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실적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적이 줄어서 기업 가치는 떨어지는데 금융경제에 돈이 많이 돈다고 해서 그 회사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게 일종의 버블 현상인데요. 증시에 돈이 유입돼서 한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기업 가치가 주가를 못 따라가게 되면 올라갔던 주가도 다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리던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 과도하게 내렸다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내용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실제로 다 경험했던 내용들이에요.
기억을 되살려보면 당장 한 달 전만 해도 다 죽을 것 같은 기업들이 최근 증시에 유입된 예치금의 증가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여파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진 게 현실인데 반대로 주가는 급격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48조 원에 이르는 예치금의 증가가 보여주고 있는 돈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방향성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거네요. 네. 사실 우리가 휴대폰을 매일 사거나 자동차를 매일 살 수는 없겠지만 삼성전자 주식과 현대자동차의 주식은 매일 사고 팔 수가 있는데요. 실물 경제를 통해서는 이런 제품들이 꾸준히 생산될 수 있어야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증시 시장에서는 돈만 유입되고 그 돈으로 거래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어도 또 증시는 좋아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갔던 방송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실물 경제와 증시를 좀 구분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실물 경제는 침체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증시는 충분히 유입된 돈의 힘으로 상승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상승은 하더라도 또 괴리율이 커지면 조정을 받았다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우상향으로 갈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세상에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가는 건 없죠. 그렇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주가가 실물경제를 선행한다는 말은 사실 산업화 시대에는 맞지만 지금은 맞다고 할 수 없는 상식인데요. 솔직히 터놓고 말해서 지금은 필요 없는 오래된 상식일 뿐입니다. 오히려 고정관념만 강화시킬 뿐이죠. 실물경제와 달리 증시가 오르더라도 또 가치 대비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면 조정이 올 거고 또 이후에 거품을 다시 쌓기 시작하든지 시장에서 내버려지든지 할 텐데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정도 감안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거고 실물경제 차원에서는 우리 근로소득, 사업소득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영상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쉴 예정입니다. 미룬 일이 좀 많아서 이제는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날씨도 좋고 휴일도 길고 참 놀러가기 좋은 느낌이 들겠지만 가능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